자, 중국 정부가 개입해서 비구이한 이 부채가 갚지 못하고 지금 터질 건데 약 7천억 규모의 회사채 상환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해서 터지는 것을 넘겼지만은 앞으로도 줄줄이 만기 채권이 매달 돌아오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한두 달 시간을 끌다가 비구이 위안이 최종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불을 다음에 터지라고 약간 미뤘을 뿐인데요. 비구이 위안이 갚아야 될 원리금 총액이 2조 8,600억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연말까지 줄줄이 대형 채권 만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비구이 위안은 8월 30일 공시에서 올 상반기에만 9조 가까운 손실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 등급이 거의 디폴트 임박 등급으로 됐어요. 그래서 비구이 위안이 정부의 말을 잘 따르던 건설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정부의 지금 혼합경제 모델, 사회주의, 자본주의 혼합경제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중국에 무슨 너무 새로운 성장 모델이 있겠습니까? 수출에서 내수에서 어디도 중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없는 거죠. 비구이 위안은 갚아야 될 부채가 워낙 많아 지금 디폴트를 못 내어날 거다. 비구이 위안 현금 흐름 96%가 부동산 매출에서 나오는데 지금 중국의 경제와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줄어들면서 팔면 팔수록 손실이 발생하고 신규 투자를 받는 것도 불가능하고 많은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떨이로 헐값으로 팔아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비구이 위안의 경우 프로젝트 60%가량이 가격 폭락을 해서 수습불능이고 구매력이 없는 소규모 도시에 집중적으로 많이 지어서 결국 파산 선언을 할 거라고 나오고 있고, 자, 중국 80개 대형 부동산 업체의 자금 조달이 작년보다 30% 이상 감소했고, 그리고 부동산 신탁사들이 줄줄이 위기를 겪고 있어 중국판 리먼 사태가 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거품과 지방 정부 채무를 갖다가 우려해서 대규모 부양책도 내놓지 못하고 시시하면서 시간만 끌어가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악순환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과거에 나온 용어지요. 리차드 쿠 노무라 정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는 책을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초반에 책을 썼지요. 중국의 CD 발행 규모가 5조 5천억 위안 7,661억 달러로 상품 출시일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소비자와 기업들이 부동산과 주식에서 자금을 빼서 은행으로 집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양도성 예금 정서 CD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는 것은 자산 가치가 하락되면서 가계와 기업이 빚을 갚는 데 집중해서 그야말로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는 형태. 그래서 경제가 이제 소비도 사라지고 투자도 사라지면서 점점 줄어드는 형태를 갖다가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산 거품이 꺼지면서 이 자산 투기에서 발을 빼고 일단 빚부터 갚고 보자 하면서 돈이 생기는 족족 빚을 갚고 소비나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의 부동산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은 25%, 가계자산의 59%, 전체 투자의 24%, 고용의 25%, 대출의 20%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가장 큰 산업이 부동산이고 이것이 경제의 핵심 주축이었는데 이제 부메랑으로 안 좋은 영향력들이 다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대출을 갖다가 갚으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 중국의 모기지 조기 상환 규모가 전체 대출 잔액의 8%. 그러니까 전부 다 빨리 은행에 빚진 것부터 갚자. 그래서 중국 정부가 초과 저축을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내놔도 사람들은 다 빚을 갖고 있지 소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과 도시화 비율 등으로 볼 때 거품 붕괴 이전의 일본보다도 낮다면서 중국에는 일본과 같은 대차대조표 불황, 전부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돈을 빼서 은행에 빚을 갚고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장기화될 우려가 낮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수출 투자가 다 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과거에 미국의 금융위기와 한국의 IMF하고 다른 것이 수출, 그 다음에 내수 등이 다 무너지는 속에서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오던 지난 1991년의 거품 붕괴 순간에 수출과 내수가 다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부동산 시장 침체 내수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에 일본보다도 더 심각한 중진국 초반의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이것이 한국에 영향력을 굉장히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중국의 경기 부진에 대기업 생산 11개월 연속 감소. 그러니까 추경호나 정부가 9, 10월에 좋아질 거다, 무역 적자도 해소될 거다, 상저하고가 이룩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통계 작성 후 최장 마이너스 행진.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째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보다 수입이 더 주는 석 달째 불황형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부는 대중 수출 감소 폭이 둔화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볼 때 남은 90, 11, 12 넉 달 안에 중국에서 사단이 나도 제대로 나지 않겠어요? 넉 달을 넘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꿈속에 빠져 있는 거고 중국 정부가 이미 위기 대응 능력이 없다고 외국인 자본이 중국에서 한 달 새 14조 원 차이나른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채권 시장 떠나는 외국인을 보면 아주 골고루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시아의 나라들이 발을 빼고 있고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의 주가들이 반토막 난 건설회사도 많고 또 중국의 대표적인 ICT 기업들도 10%씩 까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발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중국에 확산이 되고 있고 위안화 가치도 연중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 금리도 지금 0.1% 내리는 그야말로 장난치는 수준에 그쳤어요. 많이 내렸다가는 위안화가 흔들릴까봐 내리지도 못하죠. 여기에 중국이 지금 방첩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투자자를 감시하겠다 하니 지금 아예 중국의 관광시장을 개방해도 중국에 가는 사람이 30%밖에 안 늘었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의 기대를 배반하고 있죠. 중국 정부가 합리성을 잃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중국이 끝났구나. 이스케이프 차이나, 런 차이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수 시장도 계속 역성장이 우려되면서 중국식 경제 모델이 이제 무너지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병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나 경기 사이클이 아닌 경제 개발 모델이 무너진 거다. 개혁 개방 이후 최초의 부동산 침체를 맞이했다는 것은 과거 후진타오 시절에는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가 있어서 정책 오류가 생기면 이를 시정하는 세력이 있어 수정을 했는데 이제는 시진핑 체제에서는 전부 예스맨이라서 누구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강도 대책을 세워서 탈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얼마 전에 중국을 방문했던 르몬드 미국 상무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로부터 중국이 너무 위험해져서 투자가 불가능하다. 지식재산권 도용과 같은 장기적 문제, 고질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 압수수색, 새로운 방첩법, 이유 없는 벌금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기업들이 사업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일관성 없고 합리성을 잃은 정부 대책들이 외국인 투자자 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는 중국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중국 경제복을 계기로 하반기에 경기 반등을 노리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며 지금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결국 중국 경제 충격은 한국으로 곧바로 올 수밖에 없고 이것이 헤어나기도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위기는 여러 차례 나타났던 그런 위기와는 다르게 중국 정부의 색깔이 역대 최악인 상황에서 개방 이후에 지금 상황도 최악이 되어버렸고 중국식 성장 모델이 한계에 도달했다. 장쩌민이나 후진타오 때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극복을 못하는데 시진핑이가 됐으니까 더더욱이 지금 어렵다. 자, 중국의 총리하고 또 미국의 중국 대사는 이런 경제 위기론이 미국이 퍼뜨린 망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불길을 잡는 데는 실패했고 중국은 지금 위안화가 계속 추락하니까 다급해져서 인민은행이 달러를 21조 원어치나 풀어가지고 위안화를 갖다가 지금 방어하려고 하고 외화 지불 준비율을 2%포인트를 낮췄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달러를 풀어가 상대적으로 달러를 흔하게 만들어서 위안화 가치를 갖다가 맞겠다. 자, 외국인이 중국의 정시에서 다 팔아치우고 한국의 개미도 지금 도망을 가고 있다. 자, 독일이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독일이 유럽의 병자가 됐는데 자,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인구 고령화도 있지만은 중국에 그렇게 올인을 했다가 지금 독일이 막대한 데미지가 입었다는 겁니다. 무역 의존도가 독일하고 중국이 너무 깊다. 중국은 7년 연속 독일과 교육 비중이 가장 큰 국가였어요. 독일의 대중 수출이 전체의 6.8%, 4위, 수입은 12.8%로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기계 장비 고급 소비재 수요 급증으로 독일 제조업이 크게 떴어요. 근데 2010년대 후반부터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국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독일의 제조업 경기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중국 때문에 저렇게 된 부분. 그래서 독일과 닮은 한국은 지금 곳곳이 중국 리스크가 터져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유크라고 해서 뭐 한국의 관광 개방이 됐다 하지만 유크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중국 사람들이 쓸 돈이 있어요. 명품 백보다 이것 유크 장바구니 달라졌다. 명품 화장품 인기 꺾이고 그냥 옷이나 사가 간다. 이렇게 합니다. 유크 숫자도 작을 뿐더러 그들이 쓰는 돈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일본보다 더 심각한 대차 대조표 불황에 접어든다. 자, 그러면 중국의 경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요. 한국이 독일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잖아요. 여태까지 뭐라 했어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그렇게 두드러 대놓고 이제 와가지고 영향이 없다, 제한적이다, 뭔 소리입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사